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CEO와 재벌, 대기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치고 분석하는 방송 CEO 파일 재개 뒷담화입니다. 한 번 들으면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더욱 사명의식을 갖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개 총수나 그 가족, 그 다음에 CEO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세요. 방송 제작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시작할까요? 오늘은 재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계 순위입니다. 매년 발표를 하는데 어디서 발표합니까?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월 초에 발표를 하는데 저희 CEO 스코어가 한 석 달 먼저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를 하고요. 어떻게 순위가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대 그룹을 자주 얘기를 비교를 하는데 왜 30대 그룹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10대 그룹도 아니고. 그렇죠. 보통 10대 그룹도 이야기할 수 있고 5대 그룹도 50대도 이야기할 수 있고 100대도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30대냐? 사실은 언론에서는 대부분 그 경제지수는 30대 그룹을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CEO 스코어에서 30대 그룹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공정거래법을 1986년도에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거의 임기 말기에 그리고 87년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바람이 좀 불면서 이 공정거래법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기업들은 재벌 기업들은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정말 자주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소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날아간 그룹들이 있죠. 국제그룹.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사모그룹. 사모그룹이 갑자기 사라지고 대림으로 합병이 돼버렸거든요. 그 지금의 대림이 사실 사모 때문에 방금 큰 거거든요. 지금도 대림그룹에 들어가면 계열중 사모가 있어요. 사실 사모그룹은 그 당시 국내 3대 그룹이라고 했던 그룹이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 사라진 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부가 사기업에 대한 제재가 단단했죠. 그 역사 맞먹는데 우리가 30대 그룹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정부 규제법에 바뀐 내용을 보면 대기업 그렇죠. 집단 기준이 집단 기준이 87년도에 공정거래법이 도입될 때는 자산 총액 4천억 이상이 되면 출자 총액 제한, 상호 출자를 좀 제한을 했어요. 근데 상호 출자가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대기업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C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A도 출자를 하고 B도 출자를 하고 이 C도 다시 B로 출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이라는 돈이 300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블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상호 출자인데 이 상호 출자를 제한하는 기준을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93년도에 들어서 4천억이 아니라 30대 그룹으로 한정을 해요. 언제까지? 2001년까지. 범위가 줄어든 건가요? 4천억 이상이 그렇죠. 되고. 줄어들죠. 실제 좀 완화를 해준 효과를 벌이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IMF 직후까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30대 그룹만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월드컵이 있던 2002년도에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 그룹들은 일단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호 출자들을 규제를 하고 뭐 일감 모르지 같은 뭐 관찰을 하고 다시 자산 기준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거네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5조 원 이상으로 확정을 하고 또 한 번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 박근혜 정부 때 재계에서 5조 원 너무 작다. 인플레도 있고 하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은 그 출자 총액 공정거래법 5조 원 이상은 일감 물어주기법으로 좀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일단 5조 원 이상은 대기업 집단으로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0대 안에 들면은 뭐 좋은 건가요? 우선 그 저게 있죠. 이 재계에도 재벌들끼리
줄을 서잖아요. 그 혹시 청와대에서 그 재계 초청 인사를 하면 그렇죠. 항상 앉는 네. 순서가 있어요. 항상 아, 대통령 여기 초대를- 앉으면 오른쪽은 누구? 삼성. 일등. 네, 네, 삼성. 삼성. 왼쪽은 2등. 현대차. 네. 예. 3등은 그 왼쪽, 4등은 순서가 있거든요. 그게 일반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재계 서열도 중요하고 그 재계 서열에 따라 대우도 달라지고. 그래서 30대 그룹 아마 93년 때문에 그렇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30대 그룹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30대 그룹의 기준이 약 10조 원 정도 돼요. 자산 규모. 10조 원을 좀 넘으면 30대 그룹 한 32위까지 하긴 하는데 또 30대 그룹에 포함돼서 10조 원 이상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재계에서는 굉장히 큰 기준 잣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자존심 같은 거죠. 지금 30대 그룹 중에서 이제 1등은 물론 당연히 삼성인 네. 거죠. 예, 그렇죠. 예. 부동의 일인가요?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1964년도부터 예. 우리나라 재계 10위까지만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요. 63년도부터.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7년 단위고 이렇게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른데 여기는 한 10년 단위고 여기는 그 다음부터도 한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끊어봤. 여기는 최근에 5년 단위로 끊어봤는데 재밌는 거는 1964년도 이때부터 이제 재계 서열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20년 후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 10년쯤 지나서야 우리나라 이제 기업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생성을 시작했고 이 당시에 64년도 당시에 대한민국 3대 그룹이라 하면 삼성, 삼호, 삼양 정도가 3대 그룹에 포함했습니다. 이 당시는 현대그룹은 사실 없었어요. 럭키그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LG그룹의 전신이 이 당시 10대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고 동아그룹, 대한제당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대단했던 그룹이죠. 사실 전두환 대통령의 사돈 집안이죠. 지금도. 예. 그리고 동양그룹, 화신 뭐 들어보신지 알겠지만 이 정도가 10대 그룹이었고 지금은 생소한 이름들이 되게 많죠. 근데 보시면 이 10대 그룹 중에 2018년도까지 한 번도 10대 그룹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그룹이 몇 개 있습니다. 삼성. 74년도하고 95년도를 빼고는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럭키금성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렇죠. 럭키금성이 럭키그룹이었고 이름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다음에 럭키금성이었고 LG로 93년도에 바뀌면서 쭉 LG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네요. 현대그룹이 7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계 3위 이내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95년도까지 1등을 하고 지금은 현대차 그룹으로 현대차와 나눠진 거죠. 나눠진 거죠. 그룹이. 현대 패밀리가 나눠진 거고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이 한일합섬이라고 성경그룹이라고 보이죠. 예. 요게 현재 SK입니다. SK가 14년도부터 성경그룹으로 바뀌고 SK로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또 재밌는 걸 발견을 하나 한 거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이 마크들이 기업의 이니셜 마크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삼성이 이렇게 바뀌죠. 예, 삼성 이렇게 바뀌죠. 예. 이 차이가 궁금해서 왜 이렇게 바뀌지라고 궁금해 봤더니 이게 브라운관 모양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별 모양이에요. 별 세 개. 별. 네, 별 세 개. 이병철 때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모양 있을 때까지가 85년도까지가 이병철 회장 있을 때까지예요. 예. 요 마크는 이건희 회장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뀌는 요 마크는 이재용 부회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LG는 이제 구본무 회장까지 요 마크를 씁니다. 95년도부터 구본무 회장까지고 이제 구광무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조금 바뀔지는 좀 지금 상이고 예. 롯데그룹은 요 신격호 회장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신동빈 시대의 이니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니셜을 보면 리더가 리더가 바뀌는 시대가 표가 난다는 게 아주 재밌는 예. 인상입니다.